안녕하세요.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이번 주 날씨는 매우 덥다고 하네요. 그런데 37년 전인 87년 6월 대한민국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독재와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은 제37주년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60 민주항쟁.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자라났지만 때론 후퇴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요? 시민의 권리가 확장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첫 곡 안치환 타는 목마름으로. 네, 안치환의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전주 FM 전주온 46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올해는 제37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제37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로 선쟁터였다고 합니다. 이 주제는 1980년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이었던 시인 양성우의 시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의 식구를 인용한 것인데요. 1987년 6월 10일 60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 요즘 민주주의가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 다시 한번 이 말을 또 되새겨보는 그런 또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도내에서 제37주년 60 민주항쟁 전북 기념식 그리고 도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전북 민주주의연구소 박대길 소장님 모시고 60 민주항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도내에 또 지난주 열렸었던 또 전북 기념식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매우 덥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또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 시에 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한 계절의 한여름의 포도농장. 네, 이상한 계절 한여름의 포도농장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 민주주의연구소 박대길 소장 모시고 60 민주항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듣기 또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6월을 맞아서 개편을 좀 했었고요. 개편된 새로운 방송들도 좋은 방송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또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또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전주 소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예술인 의료비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업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종합검진비 지원에 선정된 예술인이 도내 의료 서비스 지원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협약병원은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가족보건의원,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091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인 예술인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예술인복지증진센터 063-230-7430 또는 74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4년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전주 시민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고요. 대상자들은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몰 매니저 사업, 65세 미만 사업인 꽃도시 조성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근로조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다문화 사업은 1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 정책과 063-281-239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에 익숙해지도록 접근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주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 대상은 전주 시민이고요. 상담 일시는 6월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 2시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월 1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중 한 곳입니다. 6월의 장소는 완산구청입니다. 상담 내용은 법무, 세무, 노무 상담 지원이고요. 신청과 문의는 전주시 인권법무과 063-281-224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인턴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턴은 관광 산업에 관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또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인턴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참여 기업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과 취업 컨설팅을 우선 선발할 혜택을 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063-230-421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링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10일은 제37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전북 민주주의 연구소 박대길 소장님 모시고 민주주의의 그 뜻인 60 민주항쟁의 의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대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제가 급하게 또 요청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60 민주항쟁 또 37주년입니다. 예. 네네. 60 민주항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60 민주항쟁의 뭐 우선 역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그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4.19 혁명,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제 87년에 있었던 60 민주항쟁 이 세 가지를 듣게 되는데요. 네네. 4.19하고 5.19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명의 사상자, 비극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19 같은 경우는 이승만 그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5.18은 뭐 다 아시다시피 12.12 쿠데타 이후 집권한 신군부 세력의 학살, 거기에 저항한 이제 민주 시민들의 어떤 항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제 진상 규명은 사실 용언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반면에 이제 60 항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사건에 비했을 때 사상자나 희생자는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실질적으로 얻어낸 성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박정희 유신 헌법 이후로 그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됐던 것을 60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제 직선제로 이렇게 국민들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박종철 그 고문 치사 사건, 그다음에 그 천주교 정의군 전국 사대단이 이제 폭로했던 범인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장하고 범인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폭로. 네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승 작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6월 9일 같은 경우는 그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이제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결국 이제 7월 5일날 사망을 하게 되지만은 7월 5일날 장례식장에 서울 시내에만 한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여서 이제 추모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60 항쟁은 5.18이나 4.19에 비해서 사상자가 적다라는 측면은 있지만은. 네네. 온 국민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 직선이 이제 관철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7월 8월 달 들어서서 이제 그동안 홀대받고 관심 밖에 있었던 노동자, 농민들이 이제 대투쟁을 통해서 권익과 권리를 찾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생자가 적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기념일이나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좀 많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실제 우리 민주주의의 그 현대 가장 큰 어떤 변환점 뭐 이렇게 됐던 것들이 60 항쟁 때를 계기로 변환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기지만 당시에 뭐 그 민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생 중심이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 뭐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통령 직선제 이게 그전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체육관에 모여서 간접적으로 했던 그런 선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유신헌법을 만들고 네네. 1인 영구 집권 체제로 넘어갈 때 네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체육관 선거, 네네.
그리고 이제 간접 선거기 때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가지고 그 선거인단을 뽑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물론 이제 뭐 1, 2% 정도 빠지긴 하지만은 거의 네네네. 100%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당 그 선거와 거의 흡사한 이미 선거의 결과가 정해져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입후보 하더라도 이미 뭐 저기 그 거목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작은 나무들 뭐 갖다 대봤자 뭐 그늘 하나 뭐 만들어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저 79년도 이른바 11.6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독재 정권의 종방을 고한 후에 80년대 와가지고 이제 이른바 3월 서울의 봄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민주화된 사회가 곧 오지 않겠느냐 네네. 뭐 그런 희망, 그런 낙관 뭐 이런 게 아주 강했었죠. 근데 네네. 그 전년도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을 했던 전두환 군부가 뭐 12.12를 통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 가고 네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88년도 그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는 성과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영구 집권을 또 획득을 그렇죠. 했던 네네. 1인 영구 집권을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네네. 이제 가능성이 적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0 항쟁은 뭐 4.19가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긴 했고 5.18이 국민의 저항권을 확실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60 항쟁이 국민들이 얻어낸 성과로서는 더 큰 성과가 아니었는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60 항쟁에 대한 민주항쟁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하다. 네.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뭐 사고들을 쭉 보게 되면은 임팩트가 강한 사건들이 사실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만한 희생과 대가가 따랐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의미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데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87년도 성과를 통해서 이른바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60 항쟁이 하나의 승리한 날로서 기억이 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29 선언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이제 항복 선언이라고 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결과로 얻어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네네. 우리 민주 진영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열을 했고 네네. 그 결과로 이제 군부 독재의 이 맥을 잇는 노태우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5년의 기간에 지나가는 과정에 또 민주 진영의 한 축이었던 그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네. 투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물론 이제 말로는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일종의 변신이죠. 변신을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 이렇게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 항쟁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약화되지 않았는가. 막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지금 우리의 지금 헌법의 어떤 그 저기가 60 항쟁 이후에 그 어찌됐건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헌법이잖아요. 그러죠. 예. 네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 87년에 이제 60 항쟁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군부 독재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 정도 수용하지 않으면은 네네.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일종의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큰 골자가 7년 단임제를 5년 단임제로 일단 그 재임 기간을 줄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제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그래서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간적으로 따져보면 68년, 72년도에 이제 유신 독재를 통해서 간접 선거가 시행이 되고 87년, 88년까지 그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집권을 잠받았던
네네. 그런 상황을 이제 타개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현재 헌법이고요. 그리고 네네. 그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획득했던 그 헌법 개정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 가지고 간혹가다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도 헌법 전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 네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5년 단임제를 뭐 4년 증인제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인 상태로 87년에 개정된 헌법이 네네.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헌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고 또 어떤 내용이 지금 유지되어서 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지금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기억과 기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네. 뭐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핏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 87년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획득한 그 의미에 비해서 네네. 정치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쭉 지속이 되다 보니 국민들 나름대로도 이제 뭐 실망했던 부분이 있을 테고 네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행 그 헌법 가지고도 뭐 저 국가 운영에 큰 탈이 없는데 뭐 이런 막연한 또 아니란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벌써 87년, 88년이니까 뭐 37년 거의 40년이 된 상황이면은 네. 시대 상황에 맞게 법률도 개정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네네. 더더군다나 이제 손을 봐주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이 헌법 개정은 뭐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국민이 뽑아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항쟁이 지금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의 갖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뭐 87년도 구체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네네. 전북 전 지역에서 이제 뭐 독재 정권에 한가하고 특히 이제 부도덕한 정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저항을 했던 부분은 분명하고요. 특히 6월 10일 날 개최됐던 뭐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6월 23일 또는 26일 날 같은 경우는 전주 시내만 하더라도 뭐 4만 명 또는 뭐 26일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로 도민의 열망이 강했던 네네. 그런 그 항쟁이었는데 40여 년이 지나면서 그때 이제 일선에서 뛰었던 학생 또는 청년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청년들을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또는 지원해줬던 분들 뭐 이분들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뭐 한 60대 아니면 50대 후반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이제는 뒷전으로 좀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대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했던 성과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 계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어지는 부분들이 고리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 남는 것은 이제 이게 어떻게 현대와 미래에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북 도민이 87년에 이루었던 또는 함께했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겉으로 봐서는 이제 민주화가 일정 정도 달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네. 더 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네네네. 그 지난 토요일 날그 전라북도에서도 이 기념식하고 도민문화제 열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 이제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억이나 기념 행사 이런 부분들이 좀 위축된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을 총괄적으로 그 기억하고 보존하고 기념하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같은 경우도 네네.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감지가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60 민주항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지역별로 네네.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로 사실은 60 항쟁 기념식과 거기에 따르는 부대 행사가 네네. 좀 단절된 좀 상태였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작년에서 이제 기념식 정도 하고 도민이 뭐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이제 특정 연구소, 뭐 대학에서 주관했던 학술 세미나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저희들 스스로 느꼈던 게 도민이 함께하는 좀 60항쟁 기념식 또는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 네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국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네.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제 37주년 60 민주항쟁 전북 기념식 및 도민 문화제. 네네. 그래서 이제 장소는 이제 그 풍남문 풍남문에서. 광장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날 행사 앞에 물론 이제 이게 뭐 풍선육관제는 모르겠지만은 그 4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최수근 일병 네, 그렇죠. 네. 특검법 네네. 관철을 위한 뭐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맞습니다. 시간차가 좀 있었던 덕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행사에 그 전라북 도지사를 대리해서 뭐 정부 수석 유창희 정부 수석이 참석을 했고 전라북도 교육감 네네. 참석을 했고 전주시장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 또 참석하고 또 전주 지역구에 그 정동정 의원도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뭐 외형적으로도 그러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풍성하게 진행이 됐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 5.18 60항쟁 그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질적인 그 최초의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에 대한 이분들에 관련된 그 사진 전시회도 같이 펼쳐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뭐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봐주고 다행히 또 이제 하늘이 도우셔서 네.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준비할 동안에는 막 비가 계속 왔어요. 와가지고 좀 네네네. 어설프고 좀 그 구잡스렸는데 네. 다행히 이제 오후 되면서 깨끗하게 날씨가 뭐 화창해지고 또 특히나 이제 바람까지 살살 불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좋은 환경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다행이었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2017년부터 한 4, 5년간 이렇게 중단이라기보다는 조금 잘 안 되다가 네. 작년에 다시 또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글쎄 이제 저희가 뭐 어느 한 부분을 꼭 집어서 이제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87년 이후 그다음에 이제 92년 그다음에 저 DJ 정부 이후 뭐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 이렇게 쭉 네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내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제 사실 출범을 네네. 한 20여 년 전에 출범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60항쟁을 비롯한 그 교육 활동 또는 학술 활동 이런 쪽을 쭉 해왔었는데요. 네네. 2010년대 이후 쭉 넘어서면서 이제 뭐 어떤 조직적인 한계 또는 그런 여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서 사실 조직은 있었지만은 이제 활동이 미약했던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력이 떨어졌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 학생 세대들이 이제 사회에 어떤 진출해서 나름대로 이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네. 바쁘다고 하는 뭐 그런 핑계 아닌 핑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좀 악화되는 상황으로 네. 치닫다 보니까 좀 여력이 좀 닿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세종 열사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세종 열사가 추락했던 학생회관 네네. 거기에 리모델링을 들어가게 되면서 역사 현장에 대한 보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직에 대한 부분도 다시 거론이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동안 이제 활동이 저조했던 민주화운동 네. 기념사업회를 다시 끌어내자. 그게 이제 이제 한 3년째 맞이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4월, 5월, 6월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4월에 이제 4.19가 있지만은 4.19 전에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전국 그 대학생 시위로 처치했던 4월 4일 시위 네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4월 9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남원 출신의 김주열 열사가 네네. 또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주 전라북도도 전국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부분조차도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4월 부분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하고 기념하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있어서 이제 명맥을 사실 뭐 이끌어 오고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더 확대해야 되고 조직화해야 된다.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60 민주항쟁도 같이 하자. 그래서 4월부터 6월을 묶어서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네. 네. 뭐 그렇게 묶어서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제 네. 거기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어떤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지난번 나와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기록이나 정리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60 항쟁에 대한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도내에서는 역시 부족한 그런 상황인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 사실 저희 전라북도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죠. 네네. 제가 이제 태어나서 뭐 여기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네. 뭐 여기서 저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이쪽 그 역사 분야 이쪽 학문적인 학술적인 부분에 좀 함께 종사하면서 느낀 아쉬움이 전북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 중심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손가락으로도 그냥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고요. 네. 뭐 동학농민혁명이 이럴진데 그 대한제국기 의병항쟁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네네. 그 전공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현대사 특히 4.19부터 시작해서 6.27 민주항쟁까지 오는 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쭉 계속 되다 보니까 설사 자료가 있더라도 네네.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2012년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사를 발간을 하면서 일정한 자료 수집이 좀 있었던 그게 이제 현재 보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자료 수집과 더불어 디지털화를 위한 이제 연구 영역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료들을 이제 도민들한테 제공하고 도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네. 뭐 이런 작업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 이번에 포함하지 못했던 자료들 요거에 대한 수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구적인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비교해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네. 광주를 비롯해서 뭐 대구, 부산, 서울 뭐 외진간한 지역 광역지자체 특히 뭐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도 민주화운동 관련된 뭐 기록관 또는 기념관 또는 기념공원 네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도 그 5.3 뭐 인천 뭐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 기념하는 기념공원 뭐 다 갖춰져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전북은 좀 동학농민혁명 뭐 기념공원이 뭐 황투현 전적지에 있긴 하지만은 네네. 동학농민혁명을 제외한 뭐 기념시설에 있지만은 기념관, 기록관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의병항쟁 같은 경우도 전북 지역도 의병항쟁이 만만치 않은 전개됐던 곳인데 전남에서 남도 의병박물관을 만드는데 전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네. 남도 그 의병기념관이 만약에 저기 개관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남도 속에 네네. 전라남도만 들어가 있느냐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럼 전라북도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우리 걸 갖다가 보려고 또 남도 나주까지 가야 되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민주 60 항쟁 기념식 때 우리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석관 이사장님이 정무수석 그다음에 교육감 뭐 전주시장 뭐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기념관이든 기록관이든 기념공원이든 이게 하루라도 빨리 좀 조성이 되고 갖춰지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연구 인력도 뭐 일반 행정 요원도 배치가 되겠지만은 연구 인력이 거기에 배치가 되게 되면은 네. 뭐 이제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방관했던 우리 전북 민주화운동 관련된 자료들도 네.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걸 연구해서 도민들한테 전달하고 뭐 이런 순산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막연한 또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전주 또 전라북도가 이 과거 전통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근현대에 대한 부분에는 조금 관심이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 좀 갖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 전주가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들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식상할 정도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 네. 뭐 진원지, 시작점, 뭐 하여튼 뭐 성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것이 다행히 이제 그런 주장들이 관철이 돼서 황토현 전적지에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기념공원이 이제 조성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움직임들을 보면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조차도 소수에 불과할 정도. 근데 사실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하더라도 이제 이 젊은 학생들한테 그 공부 한번 해보라라고 해도 뭐 장래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권하는 게 사실 네. 뭐 권하는 제가 좀 미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뭐 더군다나 뭐 동학농민혁명이 그럴진데 의병이나 독립운동은 또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전남 광주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해 특히 5.18 관련해서 뭐 연구소도 있고 연구 단체들도 있고 끊임없는 그 작업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전북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에 내세우는 말과 다르게 실질적인 그 내용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 이렇게 뭐 기록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 외에 또 뭐 저희가 노력하고 해야 할 어떤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도민 모두한테 해당되는 교육이죠. 아 교육이. 네. 네네. 사실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떠들어봐도 뭐 메아리 없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작업은 사실 뭐 어느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단체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지원 네네. 이게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이 제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나로 뭉쳐서 진행이 될 때 그나마 이제 어떤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 뭐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주시나 뭐 특정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네네. 전라북도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네. 다행히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조례를 기존의 조례는 개정을 하고 새로운 또 조례도 제정을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한 기억과 기념 사업 또는 이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애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 좀 더 큰 그림과 청사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도내 정치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지원 또 법 재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될 때까지 소장님께서 고군분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 혼자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어차피 기념사업회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안에 이제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지만은
기념사업회 또는 연구원에 또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요즘 사회가 이제 하도 핵가족화되고 뭐 개인주의 또는 뭐 관심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네.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이 기억보다는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기념사업회가 출범한 지 이제 다시 재건한 3년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이제 그 교육사업, 민주시민교육이라고는 교육사업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고 그게 교육청에서 다행히 이제 받아줘서 가을쯤에서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을 네.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를 통해서 이제 올해 했던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감께서도 다행히 그날 60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게 이제 그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통해서는 이제 일반 시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민주열사 학술대하고 네네. 이제 그 이분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지금 9월 한 26일, 9월 6일쯤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게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라북도 교육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올해 했던 부분들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보완하고 수정하고 좀 더 알차게 채워서 다음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고 또 예, 자주 많이 좀 모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한테 꼭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 말 중에 하나가 이에츠 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건데 역사학자. 네네. 그 역사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역사는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운동과 동학농민혁명 이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것들은 현재를 뿐만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사는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그 세대들한테 우리가 네네. 뭘 물려주고 넘겨줄 거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또 후원도 하시고 또 같이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전북 민주주의 연구소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자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민주주의 연구소 박대길 소장님 모시고 60 민주 항쟁에 대한 의미 또 전라북도의 민주 운동에 대한 기록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행복한 하루 또 보내시고요. 과거 또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